안녕하세요. 한국 MSD 대외협력부 전윤진이라고 합니다. 바이오 의료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유망한 연구 개발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관계자분들께 이노베이션과 파트너십에 관한 MSD의 비전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자리를 만들어주신 서울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그리고 서울바이오허브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MSD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MSD, 머크 샵 앤 돔의 한국 법인으로 MSD는 국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 백신, 바이오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에 투자해 오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청중 여러분들께 저희 MSD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연구개발 활동을 통해 어떤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해왔는지에 대한 소개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We try to remember that medicine is for the patient. We try never to forget that medicine is for the people. It is not only for the profit. The profits follow. And if we have remembered that, they have never failed to appear. 네, 한국 MSD는 국내 스타트업 및 국내 제약사와 항암제 등 연구개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MSD 본사에서도 헬스케어 산업에서 파트너십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글로벌 이노베이션 앤 파트너십 부서를 별도로 마련하여 혁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본사 글로벌 이노베이션 앤 파트너십에 소속된 두 분의 발표를 통해 MSD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혁신과 파트너십의 가치, 그리고 실제 여러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과 협력했던 사례 등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발표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앤 파트너십 백신 파트의 디렉터이신 유세프 디암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On behalf of the team at MSD,
네, MSD 팀을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저희의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해서 소개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희는 글로벌 파트너십을 헬스케어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세프 디압입니다. MSD에서 글로벌 파트너십 이노베이션 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틸 파우어 똑같은 팀 소속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를 통해서 다양한 치료 영역에 집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헬스케어 산업에서의 혁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헬스케어는 거대한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데이터와 기술 덕분이었죠.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데이터의 90%가 지난 2년 동안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30%가 헬스케어 관련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환자와 관련자들의 기대 수준이 달려지고 있어서요. 현재와 미래의 헬스케어 전달 방식에 대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주 가장 흥미로운 혁신이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모든 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원동력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헬스를 조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팀에서 그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혁신을 저희 비즈니스 파트너십의 시각으로 저희의 다양한 사업 분야 그리고 여러 분야 물질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미래 전망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린 것에 관련된 법적 고지를 보여드립니다. 오늘의 세션에서는 저희의 새로운 그리고 이제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현재 진행 중인 파트너십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 사회자께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를 살펴봄으로써 미래를 전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MSD는 가장 거대한 건강과 웰빙과 관련된 당면 과제를 해소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7만 4천 명 이상의 직원이 동일한 목표,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삶을 개선한다라는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미션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양한 혁신을 추구하고 오늘과 내일을 위한 솔루션을 발견하는 데 큰 열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발견, 개발, 공급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화학자인데요. 이런 미션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12년 전에 MSD에 합류를 해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요 집중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종양학 분야입니다. 종양학에서는 저희가 암이 치료되는 것뿐만 아니라 완치되는 세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양한 임상시험과 그리고 많은 제품들이 이제 연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서는 제가 특정 병들을 이제 완전히 없애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30개 이상의 감염병에 대해서 백신이 예방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병원, 특수질환, 만성질환과 관련해서도 환자들을 위해서 더 많은,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내는 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35년 이상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HIV에 대한 돌파구적인 치료제를 내놓았고 그리고 40개 이상의 연구자가 진행하는 미생물과 관련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직 전체 차원에서 혁신을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MSD가 혁신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저희가 글로벌 헬스 이노베이션 펀드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GHI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것은 제약업계의 벤처 캐피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의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하고 또 플랫폼 기업에 투자를
하여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강화를 하고 MSD의 전문성을 활용을 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한 500에서 700만 달러 정도의 투자 규모를 각 기업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보완이 되는 다양한 기술들을 또 제공을 하고 좀 더 통합적인 헬스케어 솔루션이 발견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R&D 기반을 위한 글로벌 리소스를 저희 MSD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스타트업들에게 또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전형적으로 한 5개 정도의 또 투자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MSD가 가지고 있는 CNS, 그리고 면역학, 종양학, 그리고 바이올로지 부분에서의 강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테라피 플래닝과 관련된 영역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딱 맞는 치료를 딱 맞는 시기에 좋은 환자들에게 딱 맞는 환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서 환자 프로파일링 솔루션이나 진단 솔루션, 그리고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자들을 또 성층화하는 데 관련된 솔루션을 그 예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임상 결정이나 케어 플랜 솔루션들을 제공을 할 수 있는 그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고요.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개인 맞춤화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영역에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PathAI입니다. 이 PathAI는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병리학자들에게 도움을 줘서 좀 더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오늘날 가장 까다로운 그런 질환들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 바로 케어 매니지먼트입니다.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고 환자 만족도를 올리는 것이 그 취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 영역에서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치료 코디네이션이나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치료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치료 데이터를 행동 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맥락이 있는 그런 피드백 데이터를 창조를 해내는 그런 영역에서 이제 강점을 보이는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환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참여와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원하는 결과를 좀 더 함께 낼 수 있도록 하는 스타트업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전체 모집단 건강이나 그 이외에 어떤 부분에서의 보건과 관련된 갭이 파악이 되는지 그런 것을 발굴해내는 스타트업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GHI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은 웰독의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헬스케어 중재 솔루션과 관련해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2형 당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H1A1C를 좀 더 잘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GHI가 투자하는 세 번째 영역은 바로 분석과 AI입니다. 이것은 더 좋은 케어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또 리얼월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데이터 상호 호환성이나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데이터 보안을 강화를 하여서 좀 더 효과적으로 결과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스타트업들이 그 예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임상시험입니다. 이 임상시험은 병원 선정, 그리고 피보험자의 리크루트, 그 이외에 사회적인 참여 플랫폼에서의 활동, 프로토콜을 잘 지키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리고 이 임상시험 전, 중, 후 동안에 피험자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모바일 플랫폼 등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스타트업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근본적인 이네이블링 기술들입니다. 좀 더 혁신적인 기술과 솔루션으로 바이오 제약 분야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부분, 뭐 임상 규제, 파마코비질런트,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세일즈, 그리고 마케팅, 이런 부분, 영업 마케팅까지 다 포괄을 하는 광범위한 새로운 혁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바이오 제약 업계의 혹은 기업이 움직이는 방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건강 정보의 관리나 아니면은 매출을 최적화하는 것, 더 좋은 환자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연결되는 기술들이 저희 GHI의 투자 대상이 됩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저희 글로벌 헬스 이노베이션 펀드가 지원하고 투자하는 영역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이 외에도 다른 형태의 펀드를 MSD가 운영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펀드입니다.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는 UN 경제사회위원회에서도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그리고 SGD나 그리고 좋은 관행으로 UN 고위급 정치회담에서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임팩트 인베스트먼트는 지속 가능한 보건 체계를 전 세계적으로 구축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적인 인프라와 리소스를 통해서 즉 취약계층에게 더 높은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을 하고 더 많은 치료 기회를 확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생태계를 좀 더 건강하게 하고 더 많은 자본과 투자자들을 유입하는 것을 또 목표로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펀드에서는 5개의 서로 상호 보완적인 요소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지속 가능한 보건 체계를 위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물리적인 인프라, 그리고 재정적인 포용성, 디지털 솔루션, 그리고 제약과 백신과 관련된 R&D, 긴급 보호입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함께 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펀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에버케어 펀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에버케어 펀드는 병원과 진단센터 그 이외의 시설들을 아프리카, 아시아 등의 저개발 국가에서 지원을 하면서 환자들에게 좀 더 적절하게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헬스 인베스트먼트 펀드는 신약이나 그 이외의 중재술들에 투자를 하여서 저개발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국 기업인 엑세스 바이오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감염병의 조기 진단과 차단에 대해서 특히 체외 신속 진단, 바이오 센서 그리고 분자 진단 제품 등을 통해서 기여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글로벌 헬스 인베스트먼트 펀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립프록도 저희가 또 지원을 하고 있는 펀드입니다. 혁신 기업에 투자를 하여서 재정 지원을 하고 저소득, 중소득 환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펀드입니다. 아시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펀드를 통해서 더 많은 혁신이 또 상업적인 밸류 체인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임팩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이외에도 좀 더 비즈니스적인 파트너십을 위해서 저희 글로벌 파트너십 이노베이션 조직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굉장히 고부가가치적인 상업 비즈니스 파트너를 식별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와 전체 의료 보건 체계 저희 파트너 MSD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파트너십을 파악을 하고요. 저희 회사와 외부 파트너들이 모두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위한 보건의료 체계에서의 갭을 대응을 해서 약점을 보완을 하고 가장 훌륭한 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의 액세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언제나 협업을 하고 있죠. 하지만 기술이나 환자 경험이 있어야만 그런 결과에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업계 내에서 다른 기업과 협력을 하는 것이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마케팅 휴먼 헬스의 SVP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파트너십이야말로 저희 업계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그런 케어가 도달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의 무게를 당연히 이제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 친척 중에 한 분도 폐암을 4기에나 늦게 이제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이런 치료의 전달이 얼마나 파편화되어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개선점이 있는지를 제가 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환자들이 더 잘 이해하고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어서 제가 MSD에 합류를 하여 이런 목표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여정에 떠납니다. 실제로 환자와 의료보건체계, 저희 파트너 MSD 모두에게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디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 글로벌 파트너십 앤 이노베이션 팀은 생물학과 과학 그리고 기술의 접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상업 밸류체인에서 다양한 지점에서 파트너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언제든 저희가 협력의 기회를 적극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카테고리를 5개로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접근성과 비용 효과성이고요. 두 번째가 환자 교육, 세 번째가 생태계 강화를 통한 임상 결정 지원, 그리고 네 번째가 치료 딜리버리, 치료 제공, 그리고 5번째가 바로 치료 모니터링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접점들이 저희 팀이 계속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모색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저희가 어떤 우선순위 영역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중요하게 저희가 파트너십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조직마다 정의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파트너십이 그냥 고객과 벤더와의 관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파트너십이 어떻게, 왜, 무엇을 중심으로 진행되는가가 그 큰 차이점일 텐데요. 파트너십 같은 경우에는 2개 혹은 3개 이상의 조직이 함께 협력해서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로 파트너십입니다. 외부를 위한 솔루션이나 가치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파트너십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으로 문제에 참여하고 기여를 하고 그리고 리스크와 그 보상도 함께 감수를 합니다. 하지만 고객 벤더와의 관계는 확실히 다르죠. 거래 관계라는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한 측에서 다른 측의 물건을 사가는 그런 관계가 바로 서플라이어 벤더의 모델이죠. 그 이외에도 일반적으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딱 정해진 기간 동안만 진행이 되게 되고 표준화된 어떤 계약 조건에 따르게 됩니다. 그럼 그 이유 측면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파트너십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역량과 전문 지식을 사용을 해서 코크리에이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분명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불분명성이 있습니다. 어떤 제품 서비스가 나올 것인지, 언제 나올 것인지, 상업 모델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불분명하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서플라이어 벤더 경우를 보게 되면 어떤 기존에 미리 정의가 되어 있는, 이미 파악이 되어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미 존재하는 제품이나 진단기구나 약이나 약제나 그와 관련해서 진행이 되죠.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가? 파트너십에서는 자산 리소스에 대한 접근이 제공이 되게 되고 보통 그 양측에 맞춰진 그 모델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상호 신뢰 기반둔 비즈니스 관계가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고객과 공급사, 그 서플라이어 벤더의 경우를 보게 되면 거래 교환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어떤 반대급부로 지불을 받게 되는 등의 형태가 있죠. 그리고 전통적인 입찰 과정을 통해서 선정이 되게 되고
이 거래에 의해서 그 관계가 완전히 정의 규정이 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파트너십은 협력이죠. 거래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그리고 미리 정해져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아닌 새로 만들어내는, 공동으로 창출해내는 코-크리에이션이고, 그리고 딱 정해져 있는 비즈니스 거래 관계라기보다는 서로 상호 간에 맞춰져 나가는 테일러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방식의 파트너십을 원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트너로서 어떤 것을 여러분들께 제공을 드릴 수 있는가, 가치 제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세계적인 활동 영역과 경영진의 후원입니다. 그리고 투자, 실험, 협업에 대해서 아주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고요. 혁신적인 비즈니스, 상업 파트너십 모델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이 구상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그 외의 전략 방향에 대해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브랜드와 시장을 선도하는 그 시장 입지를 가지고 있고, 특히 병원, 특수질환, 종양, 백신 영역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관계를 다양한 주요 의료기관들과 키 오피니언 리더, 지휘자, 그리고 규제 당국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저희가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빠르게 포착을 해서 스타트업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렴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언제나 약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TA 중에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저희의 다양한 브랜드팀과 실무진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여서 이런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시급한 니즈가 있고, 그리고 빠른 솔루션이 필요한 TA 부분들을 이제 식별을 해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종양학 부분에서 저희가 협력을 외부 파트너들과 추구를 하고 있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치료로부터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들은 이제 파악을 하는 건데요. 여러 기관들, 의료기관들과 또 협력을 해서 또 기술을 강화를 해서 좀 더 초기 질환의 초기 단계에 환자를 탐지를 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환자 치료 최적화입니다. 그것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컨셉을 통해서 개인 맞춤화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고객 및 환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솔루션과 기술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세 번째로 탐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예로는 기업들 가운데 원격 환자 모니터링 영역에서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찾는 것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오브 케어나 케어 딜리버리 부분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종양학과 관련된 주제 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좀 더 광범위한 환자에 대해서 액세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백신입니다. 백신에 대한 믿음, 신뢰를 강화를 하는 것인데요. 제품의 무결성, 그리고 이제 가짜 백신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 등등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 기반둔 교육이나 그 이외의 보건 체계에 대한 강화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생태계에 대해서 성인 백신과 관련된 인지도를 향상시킨다든지 하는 소비자 백신 접종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가 두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완료율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이코시스템을 확보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의 영역은 그것이 최종 사용자나 혹은 환자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병원을 위해서이든 새로운 방식으로 딜리버리를 할 수 있는 저희의 백신을 제공을 하고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최적화된 모델을 찾고 있습니다. 네 번째 구성 요소는 바로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들과 정부를 위해서 가격을 좀 더 합리화하고 액세스를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저희가 파트너를 찾고 있는 주제는 제약 영역입니다. 파마인데요. 좀 더 치료를 스트림라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환자들이 좀 더 증상을 잘 이해를 하고 병원에 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의료 전문가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툴을 제공을 함으로써 좀 더 좋은 영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 환자들에게 또 좀 더 빠르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순응도 개선입니다. 생태계 전체에서 보았을 때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통해서 환자의 진행 상황이나 아니면은 이제 복약 습관 등을 모니터링을 하고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찾는 것입니다. 파마의 세 번째 집중 영역은 치료 선택의 최적화이고요. 네 번째는 좀 더 안전하고 전 세계적인 액세스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설명을 통해서 저희 MSD가 가지고 있는 주요 우선순위 영역,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파트너를 찾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노력을 통해서 환자 경험 그리고 치료의 퀄리티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 이런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서 환자의 결과에서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원합니다.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함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저의 동료인 틸 바우어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성공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 글로벌 파트너십 앤 이노베이션 팀에서 추진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공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에 다시 또 대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세프 디암님께서는 MSD가 생각하는 혁신과 파트너십의 가치, 그리고 MSD가 익스터널 스테이크홀더와 파트너십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분야에 대한 소개를 다뤄주셨습니다. 이어서 보실 발표는 글로벌 이노베이션 앤 파트너십의 온콜로지 파트 디렉터이신 틸 바워님의 발표입니다. 틸 바워님께서는 실제 MSD가 외부 파트너와 협력했던 사례들을 다뤄주시겠습니다. 발표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틸 바워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MSD의 글로벌 파트너십과 이노베이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파트너십을 했던 두 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사례를 보시면은 둘 다 AI와 관련된 솔루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양 분야고 두 번째는 만성 기침인데요. 어떤 파트너 회사인지에 대해서 그 회사명은 공개할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공개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먼저 종양 분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 역동적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서 암 환자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욱더 이런 원격 모니터링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인상 반응을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칩니다. 인상 반응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까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환자의 삶의 질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고자 한 것은 증상을 먼저 파악을 해서 환자가 계속 치료를 받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찾고자 하는 것이었는데요. 저희들은 AI에 기반한 그 증상을 파악할 수 미리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앱을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자,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그중에서도 특히 면역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4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은 현지 시장에서 입지와 AI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종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 솔루션을 진행을 하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동시에 모델도 탐색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모델이 여러 종양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을지도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는 이 파일럿 회사와 시범 연구를 하기 위한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이러한 파트너십을 진행하게 된 동기가 된 원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장기적으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역동적 원역 모니터를 하게 된다면 환자가 활용을 하고 그리고 또한 장기적인 결과값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또한 이 모델을 실제 상황에서 적용을 해서 이에 대한 증거와 근거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저희들의 보험 적용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 분야에 있어서 리더가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같이 이 분야에 있어서 혁신적인 솔루션을 같이 실행할 수 있는 리더가 되고자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모델들을 저희들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시장마다 원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고 파트너십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디지털 헬스의 혁신을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사례부터 보는데 환자의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현재 상황이 윗단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디아라는 환자인데요. 최근에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이에 대해서 제한된 경험밖에 없고요. 그에 기반해서 환자를 치료하죠. 3, 4주마다 한 번 의사를 보고 그때 불평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진단을 하십니다. 근데 집에 와서 혼자 약을 복용을 하거나 관리를 하다가 동반 질환까지 갖고 있다면 점점 더 관리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래서 약을 건너뛰는 경우가 생길 것입니다.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디아 같은 환자가 있을 때 이 미래 시나리오를 보면 AI에 기반한 디바이스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디바이스에서 즉 의료기록을 통해서 본인의 상황을 계속 체크를 하고 이에 관련된 정보를 본인이 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주치의도 볼 수 있고 그리고 관련된 그 플레이어들이 같이 보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디아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삶의 질도 좋아집니다. 미래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이런 미래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현재 보건 분야에서 디지털 솔루션이 쓰이고 있다. 그중에서도 종양 분야에 대해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마에도 이런 관련된 논문이 발표되고 있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와 그리고 저널 오브 클리니컬 인포메틱스에서도 이런 논문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은 이 종양 환자에게 디지털 헬스, 그중에서도 모니터링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생존율이 좋아지고 그리고 돌봄 자체의 질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역동적인 원격 모니터링을 한 발 더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보면 어떨까요? 저희들은 과학 분야의 업체이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쓰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헬스 솔루션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상 분야의 전문가들과 같이 노력을 해서 실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다양한 모델을 보면서 특정 분야에 적용이 되는 모델이 다른 종양에도 적용될 수 있을 확장성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디지털 헬스 솔루션이 각국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디가도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AI 솔루션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목하려고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환자, 의료진 모두죠.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충분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디지털화와 데이터 접근 문제를 같이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또 기준을 수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서 이런 데이터를 취합을 해서 나중에 당국의 어떤 자격 요건에 대한 데이터를 제출하는 데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만성 기침입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성 기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적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찾았습니다. 만성 기침은 만성 질환으로 삶의 질이 굉장히 나빠지고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까지 미치는 그런 질환이지요. 만성 기침 같은 경우에는 완치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앞으로 지금 개발 중인 약들이기 때문에 희망은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완치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발 중인 약제들은 있고 근데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침 증상은 여러 가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환을 나타내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AI에 기반으로 해서 증상을 분석하고 그리고 이렇게 취합한 정보를 교육과 그리고 케어 내비게이션과 연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 질병에 대한 인지를 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만성 기침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오래 걸리는 치료입니다. 그리고 진단 자체도 지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3년, 5년 정도 걸리는데요. 환자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한번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진단이 지연되기로 하고 그에 따라서 환자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의사도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비용도 제대로 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병에 대한 인지도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또한 환자 자체는 증상 자체에 대해서 가벼이 생각하기 때문에 제때 병원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없는지 그래서 만성 기침 환자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색을 해봤습니다. 이 컨셉을 한번 보시면 AI에 기반한 증상 분석 그리고 분류 기법인데요. 먼저 이 컨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증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환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한 방법입니다. 환자 스스로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증상에 대한 일지 작성은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사를 지원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시중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를 제가 오른쪽에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가치를 한번 보시면은 개별화된 챗 앱을 써서 환자들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그래서 어떤 게 잘못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심텀 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계속 추적을 하는 것이죠. 헬스 어세스먼트는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한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하는 것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커넥티드 케어라고 하는 것은 환자에게 다음에 병원에 갈 때는 언제 누구에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일정까지 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얘기합니다. 이걸 좀 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시면 만성기침 환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먼저 만성기침이라고 하는 진단을 쉽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환자 스스로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케어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또한 적절한 의사를 제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환자가 신속하게 진단을 받고 그리고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윈윈 시츄에이션이죠. 모든 관계 당사자들이 얻어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저희들은 추구합니다. 임상의 측면에서 봤을 땐 더 많은 환자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제약사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테크 회사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함으로써 알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접할 수 있게 되는 게 있고요. 또한 테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MSD나 대규모 제약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을 같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환자 스스로 관리를 잘해서 병의 어떤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비용은 절감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죠. 그리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를 잘 활용하면 이러한 어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하고 증진하고 서로 연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이 여러분들에게 영향가가 있었기를 바라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